네, 이제 3주차 과제 설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던 것과 같이 이제 최근접 쌍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내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클로지스트 페어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설명을 읽어보면은 이제 계산기하학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산기하학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콘벡스홀 프로블럼이죠. 우리 6월 달에 업데이터 항문의 기초 대회 했을 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2번 문제로 나왔었던 콘벡스홀 프로블럼, 그때 C 언어 구조체 문제였죠. 이것도 대표적인 계산기하학 문제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제 클로지스트 페어도 이제 계산기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명해주면은 일단 기본 과제는 브루트포스한 방법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 거예요. 브루트포스가 무슨 뜻이냐면 일단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무차별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컴퓨터스럽게 바꿔보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브루트포스한 방법으로 클로지스트 페어 프로블럼을 해결을 하느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초기 상태로 우리가 리턴해줄 값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답으로 나오지 않을 만한 아주 큰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n-1번까지 큰 이제 반복문이 도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반복문을 돌고 있는 그 다음 점부터 끝까지 갑니다. 점이 1번부터 n번까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조합들에 대해 이제 모든 NC2의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의 최소값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최소값 아니 현재의 최소값하고 거리랑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을 우리가 리턴해줄 뒤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코드가 몇 줄이죠? 5줄인가요? 코드가 5줄인데 이제 C언어로 치면은 사실상 여기에 세미콜론, 여기에 세미콜론, 여기에 세미콜론 붙는 거니까 C언어식으로 생각하면 3줄이네요, 코드가.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진짜 너무나도 쉬운 과제입니다. 너무 쉬운 과제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녹화를 못 해갖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과제 마감 기한은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썬으로 3줄에서 5줄 정도의 코딩은 네, 이제 혹시나 약속이 있더라도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써도 될 만한 그런 난이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과제 설명을 마쳤고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전부가 아니죠. 심화 과제로는 이제 디바이드 컨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분할 정복 기법으로 푸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 거냐? 일단은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자, P가 점들의 집합인데 데카르트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들이 똑같을 수 없고요. 이제
점을 우리가 정렬을 할 건데 이제 X 좌표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뭐 Y 좌표에 대해서 해줘도 상관없고요. 사실 둘 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X 좌표로 정렬한 거를 P라고 했을 때 Y 좌표로 정렬한 거를 Q로 새로운 리스트에 넣어준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점이 2개에서 3개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브루트 포스전 알고리즘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이 3개보다 크면은 이제 여기서 분할 정복이라는 기법이 나와요. 분할 정복 기법. 일단 분할 정복 기법을 통해서 발음이 어렵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기 전에 분할 정복 기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쪼개서 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너무 커요. 그럼 이 문제를 또 쪼개서 뭐 이거 풀고 또 쪼개서 이거 풀고 풀어서 아 뭐 이렇게 조그만 것 정도는 우리가 풀만하다 싶으면은 아까 여기 브루트 포스를 사용해 준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답을 직접 내주면 되고요. 이만큼이 분할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은 뭐냐? 이쪽이 분할이면은 이쪽은 정복이겠죠? 답이 합쳐지는 과정이 이제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할 정복 기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클로지스트 페어 프로블럼을 분할 정복 기법으로 어떻게 푸냐? 네. 이제 점이 3개보다 많을 때는 우리가 반반으로 나눠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눈대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데에서 우리가 아까 점들을 정렬했던 이유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수직선을 긋고 수직선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그을 필요가 없죠. 이제 손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때 가운데에 수직선을 긋고 이제 반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왼쪽 반이 작냐 오른쪽 반이 작냐 비교를 해줄 거예요. 비교를 해줄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를 다 푼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에 벌티컬 라인을 그어서 왼쪽 반, 오른쪽 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최소값,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나왔어도 우리가 진짜 답인 이거는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하고 얘의 최소값을 가져옵니다. 둘 중에 작은 값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그어준 수직선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에 들어오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또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미리 정렬해둔 이유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까지 여기 있는 반례까지 고려를 해주면은 이제 분할 정복으로 클로지스트 페어를 풀게 된 거고요. 네, 코드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n이 3보다 작을 때는 브루트 포스로 풀어준다 그랬고요. 자, P하고 Q가 들어오는데 P는 원래 점들의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우리가 X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랬죠. 그리고 Q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랬죠.
정렬에 대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어떻게 정할지 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렇게 수업 아직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보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점이 3개보다 많으면은 이제 P 왼쪽에다가 P 레프트에 반, 그 다음에 P 라이트에 반을 넣어줍니다. P에 반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Q 레프트에 또 반, Q에 대한 반이죠. 그 다음에 Q 라이트에 반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반반을 넣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임의로 반반을 이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들이 이제 정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렬이 돼서 여기서 이만큼을 넣어주고 이만큼을 넣어주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 점이나 넣어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그 반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주어야겠죠? 이렇게 제곱의 함수로 호출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둘 중에 최소값을 구해줍니다. 둘 중에 최소값을 구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최소값을 반환해야 돼서의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경우와 같은 관례를 처리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D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양옆으로 D보다 가까운 애들에 대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코드에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코드 설명이었고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원래의 배열은 P하고 Q 두 개가 있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배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우리가 새로운 배열은 5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짜기 시작해 보시면 되고요. 결과는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로 채점을 할 거예요. 유클리드 거리가 뭐냐면은 밑에 식에 있는 대로 그냥 x에서 x 빼서 제곱한 거 더하기 y에서 y 빼서 제곱한 거 이거예요. 여기다 루트 씌워준 거. 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때 많이 썼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유식하게 좀 보이려고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과제 코드 설명이었습니다.